자, 오늘 만나볼 학생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은 선생님의 권유로 기상례를 알게 됐고요. 자신의 학생부 평가와 함께 평가 결과를 토대로 더 좋은 학생부를 만들고 싶어서 상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세한 프로필 소개할게요. 먼저 장래희망부터 살펴보죠. 자, 우리 친구는 미디어 계열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인문계 고2 학생이고요. 자, 내신 살펴보겠습니다. 1학년부터 2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주요교과 평균 1.5등급이고요. 자, 모의고사 점수는요. 2018년 9월 모의고사 점수 국수탐 평균 2.7등급입니다. 비교과 활동은요. 자율활동으로 1학년 때 학급 반작을 했고요. 자, 봉사활동은 총 70시간, 독서는 총 21권 읽었네요. 동아리 활동 살펴보죠. 탁구반, 모의, 유엔, 영어 토론반에서 활동했고요. 수상 경력은요. 모범 학생상 외 12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가 가장 가고 싶어하는 대학은 어디일까요?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미디어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 문과 2학년 학생입니다. 아, 우리 친구 반갑습니다.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진학 희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디어 계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었을까요? 중학교 때부터 미디어 계열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학교 들어와서 축제 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 교과 성적 살펴볼 텐데요. 오정훈 선생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이제 화면 통해서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개학기와 고2 1학기 3개학기에 대한 평균 등급인데요. 국어교과 1.0등급, 수학 2.0, 영어 2.0, 사회 1.2등급에서 주요교과 평균 등급 1.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내신 성적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3, 2, 1로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요. 사회교과는 1.7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의 이제 9월 모의평가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영역은요. 100분이 85.59에 3등급, 수학 나용 2등급 받고 있고요. 영어 4등급, 한국사 1등급, 한국지리 2등급, 윤리와 사상 4등급에서 국수탐 평균 등급은 2.7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하고 비교해보면요. 국어 영역은 3등급에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도 역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도 역시 4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한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예. 학생이 이제 주요과 평균 등급이 1.5등급이라고 했고요. 종교과도 1.6등급으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적 추이를 보면요. 주요교과 1학년 1학기 1.9등급, 1학년 2학기 1.5등급, 2학년 1학기 1.2등급 계속 상승 추이에 있습니다. 성적은 상승 상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성적이 오르는 추세이겠죠. 종교과 성적도 역시 1.9등급, 1.5등급, 1.5등급으로 상승 추이에 있었습니다. 과목별로 보면요. 국어 및 사회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했고 수학 및 영어 성적이 다소 부족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희망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을 때 주요 과목 목표 등급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학생이 현재 가지고 있는 1.5등급 정도도 목표 대학 가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그래도 좀 더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여준다고 하면 네. 주요 교과 1.3등급 이내를 목표해주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교과 분석과 목표 등급까지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정시 진학 가능성 그리고 수능 최저 충족 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정훈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 어떻게 보셨어요? 학생의 모의 성적은 다소 교과보다 좀 부족한 편인데요. 지난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 누적 11.8% 정도 해당됩니다. 이 성적을 그대로 정시 지원한다고 하면 서울 소재 대학 지원 합격 가능성 정도 되어서 학생의 목표하는 대학과는 조금 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정훈 선생님,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요.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수능에서 영어 과목이 성적이 안 좋은데 영어에 들이는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해서 다른 과목 성적을 높이는 방향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선생님? 근데 이게 사실 학생한테는 실제적인 고민이 되고요. 네. 학생들은 이런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느 과목을 포기하고 어느 과목을 집중했을 때 좀 네. 효율적인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영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이게 영어가 상대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이었다 한다면 뭐 영어에 대한 어떤 뭐 포기가 좀 더 쉽게 포기를 할 수도 있었는데 네. 영어가 현재 절대평가로 실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나 학생은 이제 수시에서 뭔가 크게 기대를 해야 될 판인데 수시에서 수능 취약률 기준 맞추기에는 영어가 그래서 다소 용이한 편입니다. 다소 수월한 편이기 때문에 그냥 놓치자니 조금 아쉽긴 해서 네. 현재 목표를 뭐 1등급 90점 이상을 맞는다고 하면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2등급 정도를 우선적으로 목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요. 아마 정시까지 간다고 하면 영어 과목 포기가 좀 더 현실적일 수가 있는데 네.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수시 전략에 따른다고 하면 적어도 2등급 정도 목표하는 자세를 갖는 건 좋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학생부의 장점이 교과 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운 점은 봉사활동 부족을 꼽았습니다. 자, 정재원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비교과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학생이 이제 본인이 이제 교과는 장점인 것 같고 네. 비교과에서 봉사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교과가 장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뭐 봉사가 부족한 부분이다라고 짚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비교과 활동의 전반을 볼 때는 고등학생으로서 지금 할 수 있는 충분한 뭐 활동,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이런 거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딱히 뭐 이것이 단점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는 뭐 학생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 앞으로도 지금처럼 학교에서 주어진 프로그램이나 학생이 하고 싶은 일들이 있으면 그냥 열심히 해주면 되는 부분이에요. 오히려 저는 학생이 원하는 대학의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비교과보다는 교과 쪽에서 특히 국어, 영어, 수학, 특히 수학하고 영어의 내신 성적에서의 원점수가 낮은 것이 더 걱정이라고 생각해서요. 교과에서 노력하는 것도 비교과 활동도 중요하겠지만 교과에 대한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을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고요? 예, 이건 뭐 우리 선생님들이 다 궁금해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학생이 그 상담 기록서에 보면은 그 상담서에는 뭐라고 기입했냐면 본인이 이제 학생 기자를 했고 그다음에 축제 총괄 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생활기록부 그 어디에도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학생 혹시 그 이유가 뭔지 좀 답할 수 있을까요? 저희 학교에서 하는 게 그런 활동들은 거의 다 연말에 작성해가지고 지금 아직 기입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입이 안 된 상태일 뿐 이제 곧 연말에는 기입이 된다 이런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앞으로 또 희망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선생님 짚어주시죠. 예,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수상의 경우에는 뭐 12건 정도가 있긴 있었지만 뭐 2학기 때 더 나오겠죠. 이제 사회과 경시 대회 또는 이제 토론 대회처럼 학생의 뜻과 또 사회 현상을 표현하거나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상에서 좀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게 좀 수상에서의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그 자율활동 쪽에서는 그 학급 반장이나 이제 학생회 임원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 학생이 좀 더 그 적극적으로 학생이 좀 그 발전을 시키려면은 학생의 반장으로서 또는 이제 학생의 임원으로서 어떤 목표를 두고 뭐 학급 공동체나 학교 공동체에 어떤 목표를 두고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설정을 반장으로서 또는 학생의 임원으로서 달성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활동이 있다면 분명히 선생님이 기재해 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자율활동에 좀 더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동아리의 경우에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것이 미디어 쪽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시사 또는 이제 정치 경제를 말하는 거죠. 이제 시사 관련 동아리를 3학년 때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정규 동아리가 없다면은 자율 동아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나가면서 동아리 활동에 기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봉사 활동을 잠시 보시면요.
재능 기부를 하거나 이제 소외된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경험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봉사활동이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것처럼 몇 시간 이상이 돼야만 어떤 큰 점수가 나오고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성평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생이 방송국 PD가 되고 또 이런 언론에 관심을 갖고 이런 활동, 이런 그 전공을 하고 싶다면 실제로 이 사회의 곳곳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교 주변에 또 학생이 거주하는 지역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그런 경험으로서의 봉사활동을 찾아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이제 진로의 부분인데요. 진로는 학생이 기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약간 밋밋한 기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생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어차피 진로 선생님이 해주실 거니까라고 되게 소극적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서 좀 생각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학교, 물론 이 학생 아직 2학기 때 기록이 다 안 나왔긴 하지만 다른 학교의 경우에 보면은 이 진로 수업 시간 같은 경우에 뭐 나의 꿈 발표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재가 지금 뭐 안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없어서 안 됐다면 우리 학생이 한번 선생님께 가서 선생님 저 이번 진로 시간에 저의 꿈을 친구들 앞에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그런 걸 만드세요. 특히 진로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학생의 적극성과 또 학생의 또 꿈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활동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명심하셔서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독서한 책들을 보면은 그냥 미디어 전공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소 눈에 띄어요. 하지만 미디어라는 부분은 미디어 자체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정말 팔방미, 다방면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통방송 PD들도 보면 상담받고 대학 가자 PD를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악방송으로 가시고 뮤지컬 방송 가시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독서의 경우에 특정한 부분을 정해놓지 마시고 광범위하게 읽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선생님 또 우리 학생 상담 신청서를 보니까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봉사활동 칸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앞서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네. 그래도 한 번 더 짚어주시죠. 예, 봉사활동 칸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표현하니까 참 어색해요. 칸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뭐 빈칸 채우기도 아니고 다만 이제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여러 학생들을 그 상담하는 가운데 오프라인 상담에서 600시간을 봉사하고 삼수까지 했는데 대학을 모두 낙방해서 이제 군대에 가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밀리터리 서비스를 하는 이제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는데요. 봉사는 이제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대학들이 뭐 이게 이 학생이 왜 봉사를 했을까를 읽어내요. 그러니까 봉사 시간을 채워서 학생 표현대로 칸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를 했는지 아니면 본인이 전공하고자 하는 미디어 분야에 정말 여러 사람들 장애우를 만나지 않은 사람이 장애우와 관련된 영상을 만들 수는 없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 삶의 어떤 시야의 폭을 넓히겠다라는 차원으로 봉사를 한다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 시간만 채우는 건 대학도 읽어낸다는 점을 우리 학생이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대학 입시 경쟁력 살펴볼 텐데요. 우리 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자, 과연 현재 우리 학생의 학생부 준비도는 수시와 정시 중에 어느 입시에 더 많은 경쟁력을 갖고 있을지. 자, 이정영 선생님께서 제안하는 우리 학생 입시 경쟁력 지금 공개할게요. 자, 우리 학생의 수시 경쟁력은 90, 정시 경쟁력은 10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의 평가는요, 현재까지 준비사항에 의한 평가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지 마시고요.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 평가 결과가 공개됐는데요. 수시 경쟁력을 90으로 평가해 주셨어요. 이유 설명 부탁드릴게요. 앞에서 오정훈 선생님께서도 그 성적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지금 2학년 1학기 때까지의 학생부 국수영사 교과 평균 성적이 1.53등급이고요. 그리고 이번 9월에 실시되었던 학력평가 국수탐 2과목 평균 성적이 2.67등급입니다. 그래서 학력평가 성적보다 확실히 학생부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학력평가 성적보다 굉장히 우수한 경우에는요.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 추시 모집에서 선발하는 이런 학생부 교과전형이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학업 역량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남은 1년 정도의 그 기간에 학업 역량에서의 우수성과 그리고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인성, 발전 가능성에서의 잠재 능력 등을 충분히 보여준다면 아무래도 정시보다는 수시에서 훨씬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서 제가 수시에서 경쟁력을 90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의 유리한 전형은 또 어떤 전형일까요? 예. 사실 우리 학생이 이제 희망했던 대학의 어떤 그 선발하는 전형을 보게 되면 세 개가 다 뭐 성균관대라든가 한양대라든가 중앙대인데요. 다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조건부로 이 조건부 1순위로 먼저 학생부 교과전형을 제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인데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의 어떤 서류 내용으로 볼 때 충분히 저는 지원 가능권에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대학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력평가 성적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약간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어떤 최저학력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킨다라는 그런 조건으로 고려대학교 학교 추천 1을 목표로 하라는 의미로 제가 학생부 교과전형을 조건부 1순위로 제가 추천을 했고요. 이렇게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킨다라고 한다면 또 혹시 또 희망하는 대학 중에 중앙대학교가 있는데 중앙대학교 교과전형도 역시 충분히 지원 가능권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만약에 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춘다라고 한다면 교과전형에도 올해 생긴 학교장 추천 전형이 또 올해 생겼습니다. 중앙대학교가. 그런 전형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순위로 제가 조건부로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2순위로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해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조건부 1순위로 제가 그 교과전형을 말씀드렸는데 학력평가 성적이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이렇게 잘 나와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의 그 교과 성적과 비교과 영역에서의 그 활동이 꾸준하게 지속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정시전형을 3순위로 추천해드리는데 당연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의 전형에서 그냥 지원할 경우에는 당연히 정시까지 최선을 다하라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정시전형을 3순위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학생의 입시 경쟁력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이정현 선생님은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교 추천 1전형, 정재원 선생님,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오종훈 선생님,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교 추천 2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이정영 선생님께서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교 추천 1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학교 추천 1전형은요. 학생부 교과전형입니다. 특히 전형 방법이 1단계에서 3배수를 교과 100으로 일단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50% 하고 면접이 50%가 적용을 하는데요.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 전부 다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하는데요. 국어, 수학, 가나, 그리고 영어, 사회, 또 과학, 탐구 등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 그리고 한국사는 3등급 이내에 어떤 수능 최저 기준을 요구합니다. 탐구 영역 2개 과목 평균을 반영을 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아직은 조금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하라는 뜻이고요.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요. 이제 그 작년도에 신설됐잖아요. 학교 추천 합격자 교과 성적을 보니까 보통 그 대학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인문계열 전체로 봤을 때 교과 성적이 1.23등급입니다. 그래서 지원 학과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긴 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올해도 좀 부족하죠. 그렇지만 경쟁률이 낮아가지고 특히 1단계 합격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그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한다고 한다면 경쟁률이 2대1 이하로 또 떨어진다는 그런 것도 큰 장점이고요. 지금 현재 그 2단계 전형 방법이 작년도하고 또 달라졌습니다. 작년에는
2단계 전형 방법이 면접 100%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면접이 50% 축소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특히 남학생 같은 경우가 면접에 대해서 좀 약간 약하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도 좀 면접이 50% 축소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이 좀 더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지현 선생님께서는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학부는 이제 과거 커뮤니케이션 학부라고 해서 서강대 신문방송학과인데요. 서류 100%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수형 탐구 한 과목에서 세계 등급합 6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여야 하고요. 추천 이유는 합격자의 평균 성적을 보면은 자사고하고 특목고를 포함해서 한 2.1등급이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평균 한 1.5에서 1.7 정도면은 합격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이제 우리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는가에 따라서 서류 평가의 점수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이와 함께 이제 수능의 만전을 기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통과가 된다면 경쟁률이 실질 경쟁률이 그러니까 명목 경쟁률은 한 뭐 30대 1까지도 올라가는데요. 실질 경쟁률은 한 4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최저만 통과해 준다면은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이 있고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더 그 조건만 통과하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종훈 선생님께서는 고려대 미디어학부 학교 추천 투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학생이 지금 뭐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입장이니까요. 당장 오늘 올해 옷을 쓰는 입장이 아니어서 아마 내년도에 수시원서 쓸 때 가장 크게 고민되는 대목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 도달 여부일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가 어디까지 도달하느냐에 따라서 고대를 쓸지 말지 성대라든지 다른 대학의 학종을 쓸지 말지를 아마 정할 것 같은데요. 학생도 아마 이 점을 가장 염두에 두면서 최대한 이제 수능 실력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고대 미디어학부 학교 추천 2전형은 이렇게 전형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서류고요. 2단계는 서류와 면접 50대 5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2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어서요. 국수영탐 세계 영역 등급합 5이내 및 한국사 3등급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도 앞으로의 그 수능 성적에 대한 목표치를 통상 둘둘 하나, 2등급, 2등급 하나 아니면 그보다 안 되면 둘둘둘 맞춰서 이제 학교 추천 1을 쓸 수 있는데 어떤 이런 식의 경우를 목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로는 최저 통과 가능성이 아직 낮지만 좀 노력하는 의미에서 아마 이 전형을 추천하고 있고요. 아마 수능 최저 기준만 도달한다고 하면 2018년도 수시 합격자 학생 교과 평균 등급이 1.5등급을 고려하게 되면 합격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추천하고자 합니다. 네. 자, 우리 친구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땠어요?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